친절한회계사 허승용입니다. 지난 7월에 기획재정부에서는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저소득 가구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를 일부 개정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2021년부터 개정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 4가지에 대해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개정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우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어떤 제도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서 단독 가구와 호벌이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로 구분이 되는데요. 장려금 수급 요건으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입니다. 소득 요건은 전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고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가능한데요.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외에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해서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재산 요건은 가구 구성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가능한데요. 참고로 금융기관 대출과 같은 부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에서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장려금의 지급액과 관련해서는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요.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금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 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만일 가구원의 재산 총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표에 따른 지급액의 50%만 지급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1년부터 개정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증 장애인 직계 존속 부양가족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확대가 됩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호벌이 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인 배우자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가 없고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에 해당이 되면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데요. 다만 자녀가 중증 장애인인 경우에는 18세 미만이라는 연령 조건을 적용하지 않게 되는데요. 그런데 2021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중 호벌이 가구의 범위가 확대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호벌이 가구의 지급 요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동일한데요. 다만 개정안에서는 자녀가 중증 장애인인 경우 연령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직계 존속의 경우 연령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변경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더라도 직계 존속, 즉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등등 나이를 기준으로 윗대에 계시는 분들이 중증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가 70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가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는데요. 지금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을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장려금을 직접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발표된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2021년 1월 1일부터는 지금과 동일하게 원칙은 납세자 본인이 직접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되 수급 대상자가 동의를 할 경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바뀐다고 하는데요. 장려금 신청 대상자 중에 거동이 불편해서 관할 세무서 방문이 어렵거나 연령이 좀 많아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으로 직접 장려금 신청이 어려운 고령층의 장려금 신청이 누락돼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서 세무서의 직권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이 단축된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이 반기 근로장려금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지급기한을 정해두고 지급이 되었는데요.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에게 빠른 지급을 위해서 지급기한을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5일 정도 빨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개정사항인데요.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근로 및 자녀장려금 압류 금지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체납액이 있을 경우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지급할 때 체납액을 장려금의 30% 한도로 충당한 후에 환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다만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연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아예 압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압류 금지 기준 금액이 연 150만 원에서 연 18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제도와 관련해서 4가지 내용이 새롭게 개정되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첫 번째, 호벌이 가구는 중증 장애인 자녀 및 직계 존속의 경우 연령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세 번째, 반기 근로장려금 기존 2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압류 금지 기준 금액이 연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상 4가지입니다. 2021년부터 바뀌는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면 내년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